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같습니다.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XRP의 운명은 주로 리플랩에 대한 SEC의 긴 소송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지만 다른 이면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은 롱텀 벳이라는 말은 장기적 베팅입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 XRP의 차분한 가격 성능이 제공하는 기회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소송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송이 리플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소송이 리플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고 한다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리플이 ODL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 강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쉽게 리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ODL 서비스 때문입니다. 리플이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스위프트도 대체할 수 있고 JP모건이 말한 오닉스 코인도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ODL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송금 및 은행 산업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촉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인 국경 간의 지불 시스템인 것입니다. 앤더슨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그리고 2022년 2분기 1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강력한 매출이 미래의 신호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앤더슨의 분석에 따르면 ODL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배씩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성장한다면 일일 매출은 수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내고 받는 거 2021년에 다 끝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는 XRP에 대한 수요를 크게 높일 것이고 결국에 유틸리티가 XRP 가격 행동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볼륨을 이끌어내고 이거는 투기적인 볼륨까지 나타낼 수 있다. XRP 볼륨을 보십시오. 나이키로 가고 있습니다. 컵 앤 핸들 샷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을 보면 XRP의 미래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XRP 코인의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센티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간의 건전한 XRP 리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 프레스 타임 가격은 여전히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배적인 감정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눌리고 눌렸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보면은 크립토커런시도 XRP도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크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상태로 지속될 수도 있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 생태계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것까지 뭐라고 하면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고점에는 사면 안 되고 저점에는 팔면 안 되는 거고, 팔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 살 때는 막 사더라도 팔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게 파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죠. 5년 MVRV 비율도 반비례해서 저평가된 감정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표를 봤을 때 XRP는 너무 눌려져 있다. 눌려서 자기가 XRP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XRP의 단기 전망은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DL의 성장이 미래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최소 5년 동안은 결국에는 XRP는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리포트를 통해서
JP모건의 부유한 고객들과 심도 깊게 통화했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중요한 경제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분석을 하기도 하죠. 리플과 2020년 다보스 포럼 때부터 경쟁적 위치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죠. 향후 전 세계의 경제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고객들과 심도 깊게 통화한 결과 이런 리포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경기 침체와 더 나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20에서 30% 예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쁠 것이냐 더 나쁠 것이냐 이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현재의 위험을 폭풍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6월 달에 허리케인 경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비해서 분명히 하향 조정된 겁니다. 불과 2달 전에는 허리케인이었고 지금은 폭풍 구름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다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화요일 고객과 통화에서 경제가 강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연방 통화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상승을 포함해서 폭풍 구름이 지평선의 현재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중순 현재입니다. 6월 달에는 경제적인 허리케인, 폭풍 구름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죠. 그거에 비해서 하향이 조정이 됐고 그 당시 소비자의 대차, 대조표는 양호한 상태고 비즈니스는 똑같이 좋은 상태다. 하지만 내가 예측하는 것이 나의 나쁜 실수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주식시장의 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연착륙 가능성은 10%뿐이 안 봤습니다. 연착륙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착륙 또는 약간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20에서 30%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제 침체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20에서 30%를 보고 최악, 더 나쁜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것도 20에서 30%로 보았습니다. 연착륙보다는 더 나쁜 상황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자신의 의견을 허리케인이다 라고 주장했고 지금 8월 중순은 폭풍 구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은 이런 폭풍 구름, 허리케인도 내가 거기에 서서 바꿀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그런 말을 번스타인 회의에서 하였죠. 자신은 자신 자체가 버티는 걸 좋아하고 JP 모건은 스스로를 버티고 있으며 JP 모건은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라고 번스타인 회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크립토 벤터 인터뷰입니다. 라올팔과 그리고 오리얼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피델리티 글로벌 메트로 책임자인 줄리언 팀버는 유리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결국에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와 USDT가 규제가 되고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가 없었지만 공간이 점점 합법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네트워크 효과, 비트코인 채택 곡선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 곡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이러한 역사적 에스크로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 모델을 따랐다. 거기에 비트코인도 포함이 되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이러한 채택 곡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하락 폭이 크고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반감기에 의해서 4년 주기로 상승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채택 곡선은 에스크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합법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확장되는 채택 곡선에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편하게 느끼기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택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죠. 상승하고 났는데 폭락했을 때 코인은 사기라고 말했죠. 또 한 번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반 정도 하락했을 때 사람들은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끝없이 사기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팀버는 기술 모델과 차트에 따르면 최근 크립토 시장의 겨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자들이 다시 뛰어드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채택곡선도 나중에 가면은 변동성이 없어지는 주식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때는 투자로서 매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모델보다 기대치가 낮아졌고 크나큰 암호화폐 겨울을 보냈으며 많은 디레버리징을 겪었고 이 공간이 꽤 많이 씻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짧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느낀다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반등폭을 키워나간다면 그리고 규제가 확실히 정착된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채택곡선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또 한 번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